통풍은 4단계에 걸쳐 악화된다. 1단계는 요산 수치만 높아지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 단계. 2단계는 통풍 발작이 처음 일어나는 단계. 3단계는 증상이 없어도 계속해서 요산 결정이 쌓이는 간헐기 통풍 단계. 4단계는 잦은 발작에 통풍 결절까지 생기는 만성 결절성 통풍 단계. 통풍이 악화되는 이유는 대부분 통풍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일주일 됐는데 하루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다 버려버렸어요. 또 괜찮으면 약 같은 거 있다가는 아프면 또 먹고 무관심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아프서 하도 아파서 이게 그냥 그 다음날 뭐 언제 아팠느냐 식인데 뭐 병원에 갈 일도 없잖아요. 결국 통풍은 환자 자신이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풍은 아플 때만 약을 먹는다. 그게 가장 큰 이제 오해고 의사로서 되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통풍은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요산 수치 낮춘 약을 꾸준히 드셔야 콩팥이 망가진다든지 다른 장기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은 일단 안 아프면 약을 먹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플 때만 약을 먹는다는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통풍 발작 때와 안정된 다음에 먹는 약이 다르다. 통증이 발작하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가 처방되지만 안정되고 나면 요산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요산 형성 억제제나 요산 배출 촉진제를 계속해서 복용해야 한다. 인체는 일정한 분량의 요산이 쌓이면 다시 일정한 분량을 배출해서 균형을 이룬다. 그런데 퓨린 섭취량에 따른 체내 요산의 생성량만큼 요산 배출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산 배출 촉진제를 복용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반면 체내에서 요산이 과다 생성되는 경우엔 요산 형성 억제제를 복용해서 요산 생성량을 줄여야 한다. 이처럼 요산 조절을 통해서 생성 억제와 배설 촉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평생 요산 관리를 약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도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통풍은 증상이 비슷한 질환이 많다. 7년 전 발이 아팠던 유재호 씨. 얼음찜질로 버티다가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류마티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류마티스 약을 갖다가 거의 한 5, 6년 거의 먹었어요. 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다리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아프고. 그제서야 상급 의료기관을 찾았다. 원인은 통풍이었다. 통풍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를까? 일단 말초 관절이 아픈 게 공통점이에요. 손가락이 아플 수가 있고 발가락이 아플 수가 있고 또 심하게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뼈를 녹이는 그런 질병이고 통풍도 뼈를 녹이는 질병이에요. 우리 둘 다 뼈를 깎는 아픔을 굉장히 심한 아픔을 겪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손가락을 더 먼저 침범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은 깨끗해요. 양쪽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에 이렇게 염증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절 초음파를 했더니 우측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요산 덩어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통풍 진단은 다양한 검사 결과를 종합해야 한다. 최근에 가장 결정적인 진단의 증거를 줄 수 있는 것은 관절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로 해서 신경이 튀어나와 있는지 아니면 요산이 깔려 있는지 또 연조직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지 그런 거로 해서 이게 통풍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연조직염인지 그거를 감별을 할 수가 있죠.